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당 측에서 그리고 여당의 일부 중진 의원과 초선 의원 이런 사람들이 조기용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특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특히 야당에서 촉발된 그리고 의료계에서 발언된 이 박민수 차관을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그리고 국힘이 어떤 국가를 위해서 추진하는 중요한 개혁에서 의료개혁이 되든 노동개혁이 되든 교육개혁이 되든 연금개혁이 되든 어떤 거 반대하는 저항 세력의 협박, 특히 어떤 당사자를 잘라라 이런 식의 협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은 이 정부와 의료계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붕괴됐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라면서 책임을 박민수 차관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의료개혁의 졸속 추진으로 지금 응급실 비상사태가 초래가 됐다. 이런 식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통기획재정부 이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반면 박민수 차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뼈가 굵은 정통보건복지관료입니다. 그래서 의료정책, 의대 증원, 의료 분쟁 이런 것에 관한 어떤 이 세세한 현장의 얘기, 정책의 실제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통파 관료입니다. 그가 물론 일부 이제 말 쓸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걸 수 있는 상황 정도가 되면 경증이라고 봐야 된다라든가 의학적으로도 반드시 정확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지는 중증 환자도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일반적인 이 전화를 걸 정도로 정신이 멀쩡하면 중증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졸속 추진으로 이런 응급실 사태가 초래됐다고 하는데 현재의 응급실 비상 상황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적한 대로 난치병 환자라든가 중증 환자 이런 사람들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 이 의사들의 이 잘못이다. 그런 사람들이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의 지적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은 상식적이고 순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책임 소재 여부를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혁을 어떻게 지속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개혁을 추진하는 일종의 야전 사령관에 해당이 되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그는 의료사태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실무총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의료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입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안 물을 것인가 이런 신중한 판단을 대통령과 정부가 내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는 현재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여야 의정협의체를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야당이 다 전부 수용을 해서 일단 의료계만 참여를 하면 가동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계와의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의료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 설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료계가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래서 대화가 그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한 2,000명을 증원하는 문제, 매년 그래서 5년간 의사수를 10,000명 늘리는 문제, 자, 그것이 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년도 이 학년도 이 증원 숫자는 각 의대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의대에서 이 정도 증원을 해야 하면 교육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1,500명 정도로 규모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정부의 방침은 2,000명에서 1,500명을 줄여서 매년 5년간 그런 식의 증원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방침이었는데, 자, 그래서 내년도에 1,500명을 증원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2026년서부터 문제인데 의료원은 현재 내년도 증원하는 것까지 폐지를 해라 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주장대로 그리고 대통령의 논리대로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와라. 1,500명이 많다면 왜 많은 것인지 그리고 적정한 규모는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하는 것 외에 현재 의료계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의료 수가 문제라든가 그리고 의료 분쟁에서 의사들이 과도한 책임을 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응급 의료 인력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소아과 또는 흉부외과 또는 고혈압 또는 이런 어떤 이 필수 의료 과목의 의사들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부족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방법이 잘못됐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증원 규모가 너무 크고 해서 의료계가 자신들의 안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은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백지화하라. 의사들을 돈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폄하했다라는 식으로 박민수 보건차관이 의사들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어린애 같은 감정적인 이유로 전공의들의 대부분들이 떠났고 의대생들이 휴학을 했고 그리고 원로 교수들과 의사들은 이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대통령이 중요한 개혁,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사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응급의료 필수 의료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판단,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필요한 개혁, 문재인 정권에서도 했다가 코로나 사태가 겹치고 의사들의 저항 때문에 실패한 개혁. 자, 이것을 코로나 사태도 없고 하니까 이제 개혁의 적기라고 해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그리고 국민 이런 이 측에서 나름대로의 원칙과 노선을 지지를 해주고 구체적인 방향에 관해서는 의료계가 여야 의정 테이블에 하루속히 참여를 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적정 규모의 증원선을 얘기를 하고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보강책을 논의를 하는 그런 식의 합리적인 해결이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계나 야당이나 일부 여권에서 주장을 하는 박민수 차관 경질론은 일종의 감정적이고 꼼수이고 편의적인 것입니다. 개혁을 하는 야전 사령관을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밀리면 의료계에서 교체한다고 해서 테이블에 참여를 한다는 보장도 없고 교체를 하게 되면 제2, 제3의 요구를 끊임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개혁은 전쟁이고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정권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중대한 일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은 박민수를 지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